오전에 대통령이 기자회견은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4일날 녹화해서 7일날 KBS에 대담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질문을 받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질문을 받지 않겠다. 예. 이거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KBS라는 매스미디어에 네. 나의 말을 전파해 줄게. 거기서 누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본인이 도어 스태핑 초반에 임기 초반에 할 때만 해도 적극적으로 질문을 받고 대답도 하고 그러다가 네. MBC 그 사건으로 해서 뭐 그게 중단이 됐잖아요. 네. 질문을 받지 않겠다는 거는 대답하기 싫은 질문이 예상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죠. 네. 불편한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 네.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사실은 이 사건은 헌법학자 중에 일부는 위헌적이라고도 보는 거예요. 나의 이해관계가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네. 위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해 충돌을 넘어서 위헌이다. 그 관련해서는 저희 뉴스타파에 오시면 네. 저희 이범준 개관 기자가 자세히 분석을 해놨습니다. 위헌적인 요소도 있고 그게 헌법 위반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서슴없이 하잖아요. 그거를. 서슴없이. 근데 아무런 해명도 없잖아요. 거기에 네. 대해서. 근데 네. 그런 곤란한 질문이 나오면 대답을 또 만약에 그게 생중계된다고 해보십시오. 생중계된다고 하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하기 싫은 거죠. 7일에 지금 KBS와 할까 말까 뭐 이런 보도가 나오잖아요. 네. 예. 한다면 뭐 그렇게 하겠죠. 박민 사장이 본인이 임명한 박민 KBS 사장이 있는 KBS로 하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호기롭게 매일 아침 출근하는 대통령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가장 그 기자들과 친숙한 그런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했지만 결국 바이든 달리면 사태 이후에 완전히 도어 스태핑은 중단을 해버렸고 그리고 국내 언론과는 조선일보 말고는 인터뷰를 한 적이 없어요. 나머지는 그렇죠. 전부 그 해외 언론하고 네. 순방을 가기 직전에 인터뷰를 해서 해외 언론을 보고 우리가 인용 보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조차도 뭐 그게 어쨌든 뭐 잘 보여야 무슨 정보라도 얻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비판 보도가 잘 안 나옵니다. 예. 그러고 저는 이것 좀 여쭤볼게요. 언론 전반이 안 싸우는 분위기. 그리고 이제 예컨대 지금 뉴스타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압수수색 당할 때 이제 언론노조가 함께하고 이러지만 또 뉴스버스가 압수수색 될 땐 또 언론노조는 또 가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연대에서 싸우는 분위기가 잘 형성되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 현장에 계시면서 어떤 점을 좀 느끼십니까? 일단 지금 정권이 국민의힘도 그렇고 주로 공격하는 게 언론 노조입니다. 네. 언론 노조에서 노조는 악이다. 딱 프레임을 씌웠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방심위 청부민원 의혹 사건에서도 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나 이런 이 의원들이 얘기한 거 보면 언론 노조 그 방심위 지부가 언론 노조 지부예요. 네. 이 배우가 언론 노조다. 이번 이 유일인 방심위 청부민원 의혹 사건에 배우가 언론 노조다. 그 노조를 사실 이번 정권에 들어서 노조 회계 뭐 감사고 뭐고 엄청나게 해서 노조를 압박했잖아요. 네. 탄압하고. 그게 그렇게 하면 또 언론이 싫어져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보면 노조는 악이야. 노조는 없어져야 돼. 라는 건데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산별 노조나 우리보다 훨씬 잘 돼 있거든요. 그리고 노조가 엄청 셉니다. 미국은 우리보다. 그렇죠. 대선 후보는 그 노조의 그 행사나 이런 데 꼭 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노조는 악이라고 하고 이 악의 축이 이런 사건들을 가짜 뉴스를 만들고 뭐 여론 조작을 하고 이런 네. 것이야. 저는 근데 이 프레임을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언론 스스로. 언론 스스로. 그게 아니야. 네. 네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것 때문이잖아라고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보도의 함정인 것 같아요. 네. 이런 사실이 있어요라고 전해주고 난 사실 보도했어. 네. 근데 사실 보도가 사실이 진실은 또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냥 그 단순한 현상인 것이지 그렇죠. 그 현상 밑에 있는 진실에 대해서 그 사실이 진실을 말해주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다면 언론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이 단편적인 사실들 아래 이면에 깔려 있는 그 뿌리에 있는 진실이 뭡니다라고 이제 국민에게 전해줘야 되는 게 임무인데 네. 그런 일을 못 하는 거죠. 그런 일을 하면 지금 가짜뉴스,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수사를 하고 심의를 하고 제재를 하겠다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군사 정권 때는 군인들의 총칼이 좀 두려운 면이 네. 있어서 잘 나서지 못했다면 지금 검찰 정권에서는 이 소송, 압수수색, 예,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네. 검찰 권력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게 실체적 진실일까요? 아니면 왜 이렇게 언론들이 세게 비판을 못하는 걸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종합편성 채널의 탄생부터 비극이 시작됐다고 봐요. 제가 JTBC에 있었지만 네, 종합편성 채널이 우리나라 이제 조중동 네. 그리고 매경에서 주요 신문이 영향력 있는 신문들, 부수가 발행이 많은 신문들이 방송까지 갖게 됐는데 맞습니다. 지난 10년이 넘 종합편성 채널이 자리를 잡았잖아요. 10년, 네. 10년여간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JTBC 같은 경우는 국정농단 때 네. 그리고 뭐 TV조선도 네. 마찬가지고 네. 박근혜 국정농단 때 이 종합편성 채널들 TV조선과 JTBC가 앞장서서 보도를 했고 사건의 진실 밝혔잖아요. 네. 그런 순기능도 있었지만 결국에 순치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조중동 매경의 특징은 다 사주가 있는 사주의 네. 언론이고 족벌 언론이라고 하잖아요. 네. 개인의 소유가 됐을 때 네. 그리고 개인의 그 어떤 족벌이 신문과 방송을 함께 가졌을 때 압박이 만약 권력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그 족벌의 어떤 약점을 잡아서 들어온다면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종편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어요. 맞아요. 지상파 수준으로 커졌는데 결국 특정 어떤 지상파는 너무 규제가 많잖아요. 네. 지상파는. 근데 우리도 종편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언론의 특이한 상황. 지금 사실 우리나라 5천만 인구가 네. 뉴스를 하는 그러니까 제어를 받는 뉴스 매체가 11개라는 거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뭐 언론의 다양성이 있습니까 여기? 네. 언론의 다양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언론의 다양성이 정말 11개만큼 있으면 각각의 색깔이 있고 네. 보도의 방향성이나 편집이 다르다면 모를까 거의 사실 전용 뉴스 보면 비슷비슷해요. 시작부터 끝까지 비슷비슷한데 네. 언론 지형을 되게 어렵게 만드는 거죠. 신방 경영을 허용을 하면서 예. 예,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종편 탄생이 미국부터 사실은 2008년 미디어법이 날치기로 통과가 됐고 그 이후로 지금 10년이 넘었죠. 벌써 10년이 넘고 2024년이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종편이 사회적 역할, 언론으로서의 자기 사명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진실의 눈을 가리고 특정 세력에 편들기를 하면서 국민의 어떤 판단을 흐릿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판단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참 할 일이 많은데 이 할 일을 다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좀 듭니다. 오늘 아침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조금 약간 무겁고 좀 어려운 이슈를 좀 다루긴 했는데요. 함께 짚어보고 헤쳐나가야 될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듣고 저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방심위의 노조가 네. 제 그냥 처음 생각 예상보다 굉장히 굳건하게 잘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 그 공익 신고자들, 네. 내부 고발자들에 대해서 조만간에 경찰이 이제 그 개인 자택과 압수수색을 할 거라고 봐요. 할 거라고 보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의연히 싸우고 있는데 또 유일임 위원장은 최근에 그 방심위원 그 팀장 인사 발령을 통해서 그 본인에게 문제 제기, 본인의 그 가짜 뉴스 센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11명의 팀장 중에 7명을 강등하거나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뭐 좌천시켰잖아요. 근데 인사권을 이렇게 남용하면 이분 그러니까 유일임 위원장은 제가 볼 때 역대급으로 특이한 분인데 이건 정상적인 인사권자의 행동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아무도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시간이 오래되면 결국에 다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조가 지금은 잘 싸우고 있지만 계속 이번에 또 이제 직원 인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팀장 인사 다음에. 이렇게 되면 그 동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노조의 그 동력을 와해시키려고 할 텐데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좀 관심을 갖고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저게 아니 방심위원회 그 사건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네. 너무도 중요한 것은 만약에 그렇게 해서 방심위원회가 대다수 방송사들을 순치를 시키면
우리가 꼭 봐야 될 사건의 진실, 그 네. 사건과 관련된 뉴스를 못 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여론이 그거야말로 여론이 특정 방향으로 조작이 되는 네. 것이고 우리의 그냥 알 걸, 우리가 소원이 말하는 그 아주 추상적이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알 권리를 TV에서 못 보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네.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방심위원회 저 청부민원 의혹 사건 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문제가 있구나 정도는 생각을 하시는데 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지지와 연대 그 노조원들에 대해서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회를 마련해서 방심위 노동조합 활동하시는 분들 모셔서 또 말씀도 듣고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늘 뜨겁게 취재하는 봉지욱 기자 만나봤어요. 어렵고 힘들지만 가야 될 미래에 개척해야 될 방향이 너무나 분명해서 앞으로도 우리 네. 봉지욱 기자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함께 또 우리 뉴스타파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네, 이걸 좋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 저희 아니에요? 제작팀이 좀 전해달라 그랬는데 네. 이번 뉴스타파- 사건이 이제 워낙 길고 복잡해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이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다큐멘터리를 계속 만들어서 내보내고 있는데 네. 다음 주 7일에 네. 이 방심위원회 사건 그러면 정말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나? 네. 그리고 이 사건이 기존 뉴스에서 못 봤던 게 뭔가를 집대성 종합한 다큐멘터리가 다음 주 7일에 뉴스타파에서 오픈이 되니까요. 네. 그거 좀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달 7일이요? 3월 7일? 아니요, 2월 7일 다음 주. 다음 주네. 예. 다음 주에 뉴스타파에서 이 방심위와 관련된 보도가 총 집대성해서 나온다는 이 한 편만 보면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이해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방심이 이렇게 복잡한가? 그거 한 편만 보시면 정리된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꼼꼼한 네. 홍보까지 했습니다.